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행정예고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서울 지역 의료기관에서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로 보고된 어린이 2명 모두 가와사키병 쇼크 증후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역학조사를 받으며 거짓 진술을 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른 정보가 연쇄 감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내에서 임신부 배려 좌석의 착석 현황을 알려주는 임신부 전용 앱이 7월 내 개발됩니다. 3호선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 뒤 시민들의 반응을 고려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행정예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일간의 행정예고와 지자체별 도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한 달간 계도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국내에서 처음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환자로 신고됐던 어린이 2명 모두 이 증후군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서울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심 사례로 보고된 11살 남자 어린이와 4살 여자 어린이 모두 가와사키병 쇼크 증후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회복돼 퇴원한 상태입니다. 이들 외에도 의심 사례 1건이 추가 보고됐지만 방역당국은 다기관 염증 증후군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들이 역학조사를 받으며 거짓 진술을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른 정보가 연쇄 감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족이 반대하는 교회 활동에 들킬까 봐 거짓 진술을 했다. 경기도 안양시의 37번째 확진자가 동선을 숨긴 이유입니다. 함께 교회 모임에 갔던 확진자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자 방역당국의 안내 문자에 담긴 다른 확진자의 방문 장소를 진단검사 때 말한 겁니다. 역학조사를 받으며 들통이 났고 방역당국은 A씨가 지난달 말에 방문한 교회 접촉자 10명을 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A씨의 거짓 진술의 나비 효과로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연쇄 감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직업과 동선을 숨겨 경찰에 고발된 인천 학원 강사가 대표 사례입니다. 이 사례로 인해서 추가로 발병한 사례는 한 8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정보 제공은 감염을 급속히 늘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의 차이로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의 이 접촉자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지만 확산의 범위를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전파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또 여전히 깜깜이 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누렇게 익은 멜론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멜론은 통상 6월 중순 수확하는데 이 멜론은 한 달 앞선 5월 중순부터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당도가 무척 높은 데다 출하 시기를 앞당겼기 때문에 30%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멜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를 잘해서 이파리를 끝까지 잘 키워야 광합성 작용이 되어서 미생물을 이용해 재배하는 수박입니다. 당도가 높고 수확 시기가 다른 품종보다 보름 정도 빨라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찍 출하하면 가격이 높이 받을 수 있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 때문에 지난달 초순부터 수박, 멜론 등 여름 과일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수박이라든가 참외라든가 자주 찾게 되고 자주 먹게 되고. 농촌진흥청은 여름 과일을 조기에 생산할 수 있는 영농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적극 보급하고 있습니다.
빨리 심을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하고 겨울철 동안에 적정한 온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온 관리와 광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생물 등을 활용하여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 조기에 생산한 여름 과일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제2의 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 태범 19살 배모군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재판부가 공범들에게까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싱 사이트로 유인해 중학생 등 3명을 협박하고 성착취물 76건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로리대장 태범 19살 배모군.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열린 배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구형한 대로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상 유기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입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범죄 사실을 자랑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배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될 경우 최소 5년간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다만 향후 교정당국의 평가에 따라 10년 이전에 조기 출소도 가능합니다. 배군 측은 가족들과 함께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갖갓 문영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대화명 켈리, 32살 신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여성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뭔가 지속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공범인 대화명 슬픈 고양이 20살 류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이, 20대 김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은행들의 예금금리 내리기가 시작됐습니다. KB국민은행이 주력 정기예금 금리를 영 0.9%에서 0.6%로 낮춘 것을 필두로 다른 은행들도 인하 폭과 시기를 저울질 중입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 0%대 시대가 임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643조 원으로 한 달 새 6조 원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간 돈은 뚜렷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금과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을 더한 단기 보동자금은 3월 말 기준 1,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불과 1년 2개월 새 150조 원 넘게 불어난 겁니다. 이들 자금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식 매수 대기 자금인 증권사 고객 예탁금이 5월 말 기준 45조 원으로 지난해 1월 중순 23조 원의 2배 가까이로 불어났습니다. 경기 회복과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또 다른 고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이런 시장의 낙관적인 흐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나타날 경우에는 앞으로의 그 시장도 큰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북과 수도권 일부의 집값 강세에서 보듯 이들 자금 일부는 정부의 규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에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책당국이 저금리와 풀린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경기 부양 대신 불황 속 자산 가격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잠시만 써도 땀이 차는 마스크를 종일 쓰고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름이 걱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폭염을 경고했습니다.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 일수만 최대 25일로 예측됩니다. 기상 악조건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노동자들, 쿠팡맨과 집배원 등 배달 노동자들은 벌써 여름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배송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하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이 마스크를 착용해서 배달 노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산소 농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심박박동수가 높아지고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서의 과로노동이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 급식 노동자들은 고온다습한 환경과 갖가지 소독약품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못 벗습니다. 온몸을 보호장구로, 앞치마로, 고무장갑으로, 장화로 감싼 몸을 이제 입까지 틀어막고 일을 해야 합니다. 가스 점검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2달 동안 하지 못했던 검침을 이번 달까지 마쳐야 합니다. 윗집, 아랫집, 옆집 그분들의 가정이 확진자가 있는지 자가 격리자가 있는지 저희는 들어가서 보일러실과 주방 그리고 그분들한테 점검 사인도 받아야 되고 요금 민원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 무더위에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까지 신경 써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휴게 시간을 제공하고 업무 강도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 화려한 레드카펫 행사와 공연 대신 영화제는 온라인으로 차분한 개막을 알렸습니다. 전주영화제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의 영화제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열린 첫 번째 온라인 영화제로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웨이브와 손잡고 영화 96편을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국내외 영화제가 온라인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무주 산골 영화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행사를 열고 다음 달 열리는 서울 환경영화제, 부천국제영화제는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왓챠플레이와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칸과 베를린, 선댄스 등 세계 유명 영화제가 참여하는 위아원 영화제도 유튜브를 통해 랜선 관객과 만난 상황. 그동안 잠재적 경쟁 상대로 여겨졌던 영화제와 동영상 플랫폼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협력하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더라도 새로운 시도에 영화제, OTT사, 관객, 3자가 새로운 경험치를 얻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고 그걸 기반으로 기성 영화제와 차별되는 영화제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작품 최초 상영에 큰 의미를 두는 영화제 입장에서 동영상 플랫폼은 불법 복제 가능성 등을 가진 터라 이런 방식의 협업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단지인 음마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셋값은 1년 전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집주인들이 부르는 가격은 7억 원입니다. 지난해 가을 이사철부터 이 지역으로 전세 수요가 몰리더니 정부의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옮겨가면서 전세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거 그렇잖아요. 왜 그냥 물건이 없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들 학교는 지금 전화가 시차됐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10월달부터 공급 부족으로 나타난 거지. 많이 부족했지. 그래서.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세는 벌써 1년 가까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입니다. 서울 하반기 입주 물량은 17,700여 가구로 상반기보다 24%나 적습니다. 반면 공시가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져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고 다음 달 시행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물 풍기 현상으로, 매물 잠김 현상으로 아마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올가을 전세 시장의 가격 상승 원인으로 전세값 상승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당국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속 혈장의 항체를 활용하는 항체치료법입니다. 항체의 유전 정보를 파악한 뒤 이를 복제해 치료제로 만드는 겁니다. 최근 한 민간 연구소가 항체 후보 물질을 족제비 15마리에 투여했더니 치료 효능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러스 수치가 최대 100분의 1 수준으로 줄고 폐렴 증상이 개선된 겁니다. 중항체 효능을 확인했고요. 이어서 햄스터, 마우스, 그다음에 원숭이에서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완치자 혈액 속 혈장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장 치료법입니다.
중증 환자 2명이 호전되는 효과를 보였는데 문제는 혈액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치료제로 개발하려면 100명 정도의 혈액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혈액 기증자는 12명에 불과합니다. 완치, 격리 해제 후 14일 이상이 경과하신 분들은 참여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방역당국은 혈액 기증을 요청하는 한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중 1조 원을 국내 방역 산업과 수출 등에 투자하고 치료제 백신 개발 기업에는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금년 내 국산 치료제의 확보, 내년까지 백신 확보를 목표로 유망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또 미국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했지만 코로나19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렘데시비르의 긴급 수입을 승인했습니다. 신체 곳곳을 노출한 사진들,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고 자극적인 말까지 달렸습니다. 개인 SNS에 신체 노출 사진 등을 게재해 관심을 유도하는 일탈계입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 홍보나 금전이 요구하는 성적 대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인데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N번방 개설자 갓강 역시 이런 일탈계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후 부모나 지인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외국과 달리 국내에선 자신의 신체 사진이더라도 노출이 심한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자칫하면 성착취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팔로워 수를 늘린다거나 또 돈벌이를 하려다가 오히려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피싱을 당해서 협박 또는 성착취의 대상이 되는 등. 하지만 일탈계 자체만으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데다 방문자들의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 경찰 관계자는 일탈 계정에 대해 고소고발되면 수사가 가능하다며 성착취 피해 위험도 있어 운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협박을 받아 운영된 일탈계 사례도 있었던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를 처음 시작할 무렵 신세계 면세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소위 해외 명품이라 불리는 4개 브랜드 제품을 백화점 가격보다 10%에서 50% 할인에 내놨는데 한때 15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이 마비됐고 3시간 만에 준비한 상품 80%가 팔려나갔습니다. 명품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해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했습니다. 신세계 외에도 이달 안에 롯데와 신라 면세점도 면세품 국내 판매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다만 할인 판매를 통한 재고 처리에 부정적인 일부 콧대 높은 브랜드들은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구매 열기만 보면 화색이 돌아야 할 면세점들은 이번 판매가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재고 처리를 위한 면세품 판매는 마진을 남길 수 없는 데다 코로나 사태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영업이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공항 면세점의 경우 부담이 큰 임대료를 대기업은 50%, 중소기업은 75% 깎아준다지만 이마저도 8월까지입니다. 바다리 사람들이 주 고객이었고 외국인들도 지금 해외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가지를 못하시지 않습니까? 특정 면세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면세점들은 이번은 물론 앞으로도 있을지 모를 온라인 재고품 판매에 중국 등 외국 직구족들의 접근을 허용해 시장을 넓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곳인데. 당연하지. 우리 학교 근처잖아. 아, 그러네. 와, 친구들도 많고 차도 많이 다닌다. 정말 정신이 없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너희도 봤니? 앞차에 탄 애가 오토바이랑 부딪힐 뻔했잖아. 그대로 그냥 부딪혀버렸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이럴 땐 누가 잘못한 거지?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야? 내가 알려줄게.
우리는 차 문이 열리면 바로 내려도 된다고 생각하지? 당연하지. 내리라고 열어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리는 차 옆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내리다가 옷이나 물건이 끼일 수도 있다고. 그런데도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거나 차에서 내려서 어디론가 갈 생각에 너무 신나고 들떠있는 경우가 많지. 운전하는 사람은 내려주고 나면 바로 출발하려고 할 때가 많아. 너희들이 문 열리면 바로 내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뒤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오는지 확인을 안 할 때도 있고, 옷이 문에 끼어도 모른 채로 출발할 수도 있지. 그럼 차를 타고 내릴 때 어떻게 조심하면 될까? 정확하게 알려줘. 알았어. 급하게 내리다 보면 옷이나 태권도 도복의 끈 같은 것이 차문에 끼일 수 있어.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출발할 수도 있고, 그러면 큰 사고가 나게 돼. 그러니까 내리기 전에 미리 옷을 잘 정리하고 끼이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저기서 버스가 오는 것 같으면 급한 마음에 찻길로 내려와서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어. 이러면 차가 아이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 거리를 잘못 생각하고 차를 세울 수도 있으니 항상 보도 위에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타야 해. 차에서 내리기 전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가서 부딪힐 수 있으니 꼭 앞과 뒤, 좌우를 확인한 다음에 내리는 것도 잊지 마. 또 버스 안에서 손을 내밀거나 흔드는 것처럼 장난을 치면 안 되고, 버스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려면 버스에 가려진 차에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다른 차들이 달리는지 잘 살펴보고 건너야 돼. 그리고 항상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너야 해. 알겠지? 생각보다 조심해야 될 게 훨씬 많네. 그러게. 그냥 차를 타고 내리는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녔었는데, 이젠 타기 전이나 내릴 때 한 번씩 주위를 살펴봐야겠어. 맞아. 그렇게 마음 놓고 있을 때 위험한 일이 생기기도 쉬우니까 꼭 한 번 더 생각하고 타고 내리자고. 응? 우와, 또 차가 엄청 천천히 가네. 아무래도 또 사고가 난 건 아닌가 무서워지는데. 그러게 말이야. 무슨 일일까? 사고가 크게 난 것 같아. 그러게. 차가 망가진 거에 비해서 다친 사람이 많은 걸 보니까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은 것 같아. 에이, 차가 세게 부딪혀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차끼리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도 중요하지만 안전띠를 제대로 맸다면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안전띠를 맨 사람보다 크게 다칠 확률이 9배나 높다고.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차 안에서는 무조건 안전띠를 제대로 잘 매는 게 중요해. 안전띠를 제대로 매야 한다고? 안전띠도 매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럼. 끈이 꼬이면 안전하지 않은 데다 불편하니까 잘 풀어서 찰칵 소리가 나게 매야 하고, 허리띠는 꼭 골반에 걸쳐줘야 해. 골반이 어디냐 하면 허리 근처에 뼈가 튀어나온 부분 쪽이야. 허리띠가 배를 지나가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배를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꼭 골반 쪽을 지나가게 매야 해. 또 어깨띠가 목을 지나가면 사고가 났을 때 목을 조이게 돼서 더 위험하니까 어깨 가운데를 지나가게 해줘야 해. 자, 우리 어깨 가운데 뼈 한번 찾아볼까? 여기에 걸쳐지도록 매는 거야. 그렇구나. 사실 안전띠 매기 싫은데 답답하고. 맞아. 꼼짝 못하고 밖에 내다보기도 힘들고. 그런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사고가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잠깐 불편한 게 훨씬 낫지 않겠어? 그거야 당연하지.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젠 안전띠에도 하나도 안 답답할 것 같아.
맞아. 아무리 차를 오래 타도 안전띠는 풀지 말고 꼭 매고 있어야 되겠어. 물론이지. 자, 그럼 다른 곳으로 좀 더 달려볼까? 응?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잠적했던 한 가정의 아버지가 열흘 만에 발견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시중은행은 주민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와 통장 비밀번호 등을 절대로 전화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법은 더욱 치밀해져 광고성 문자를 보내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